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조합픽은 VIP 가족방에서 진행됩니다. 배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세요. 10월 8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라이턴 대 리버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라이튼은 유로파리그가 시작되자 경기력에서 기복을 상당히 보이고 있는 편이다. 일단 화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생기는 수비적인 난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유로파조도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라서 주전들을 혹사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기력 기복으로 이어지는 상태다. 이어서 리버풀은 브라이턴에게 약하다. 특히 데체르비의 브라이턴에게는 1무1패로 전적에서 상당히 뒤지는 모습인데 상대의 압박을 끌어들이고 속공으로 이어가는 브라이턴에게는 상당히 고전하는 흐름이라 봐야 할 것이다. 다만 브라이턴이 지금까지는 유럽 대항전 일정이라는 리스크가 없는 상황이었고 지난 시즌보다 리버풀의 중원 에너지 레벨은 상당히 올라왔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리버풀의 승리를 기대해보는 매치다. 리버풀이 브라이턴에게는 약했지만 강해진 중원의 에너지 레벨과 브라이턴의 유럽 대항전 일정 이슈가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리버풀이 브라이턴과 지금까지의 관계와는 다른 양상의 경기 내용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오버 또는 리버풀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웨스트햄 대 뉴캐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웨스트햄은 뉴캐슬을 상대로 나름 역습이 먹힐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다. 안토니오가 빠지기는 했지만 보웬을 원톱으로 두고 우측을 기동력이 빠른 쿠두스로 대체하는 스타일인데 물론 하루의 휴식일 손해를 본 상황이고 뉴캐슬의 전방 압박과 다양한 득점원이라는 점은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제법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어서 뉴캐슬은 보트만의 부상이 제법 부담스러울 것이다. 라셀레스가 라커룸 내에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준다는 면은 확실하지만 발이 느린 선수라서 상대의 뒷공간 공략을 제법 부담스러워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래도 점점 정상 궤도로 팀이 올라오고 있고 강호들과의 매치에서도 이제는 제 페이스를 찾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뉴캐슬도 상대 역습을 부담스러워할 이유는 충분하다. 물론 뉴캐슬의 다양한 득점 옵션과 전방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는 플레이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오버 조합은 VIP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울버햄프턴 대 에스턴 빌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울버햄턴은 맨시티를 2대1로 제압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수비 후 역습으로 상대 빌드업의 핵심이 빠진 틈을 잘 노렸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에스턴 빌라도 1차적인 압박 라인이 제법 높은 편이라 공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부진하던 와중에도 결정력이 문제였지 역습 전개는 맨유와의 개막전 같은 매치에서 괜찮은 수준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어서 에스턴 빌라는 앞서 언급했듯이 1차적인 압박 라인이 높아 울버햄턴과의 전적이 별로 좋지 못하다.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한 번도 빌라는 승리를 거둔 적이 없는 모습이다. 와킨스와 디아비가 지난 경기에서 로테이션 차원으로 휴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올 시즌 이 두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상대는 모두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으로 하는 팀이었지 울버햄턴 같이 잠그는 양상의 팀은 아니었다. 울버햄프턴의 승리를 기대해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에스턴 빌라의 1차적인 압박 라인이 높은 것을 그동안 울버햄프턴이 상당히 잘 공략해왔던 편인데 최근 전적도 이를 증명하고 있는 상황이고 울버햄턴은 최근 황희찬의 활약으로 인해서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다.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오버 또는 울버햄프턴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라치오 대 아탈란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치오는 셀틱을 잡아내긴 했지만 체급 차이가 있는 팀을 상대로도 극장골로 겨우 승리를 잡아내는 등 전반기에 승점을 많이 쌓아놔야 하는 라치오 입장에서는 매우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인다. 올 시즌에는 상당히 중원에서의 힘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원인이 되면서 측면으로 공을 몰아주는 등 기존 장점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어서 아탈란타는 변수라면 코프메이너스와 더룬으로 이뤄진 중원이 휴식기간 없이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도 중앙의 견고함은 아탈란타의 장점이라고 볼 여지는 충분하고 라치오의 양측면 풀백은 라치오의 고질적인 아킬레스건이라 측면이 보조를 맞추면 공격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중원과 측면에서 모두 우위를 잡을 가능성도 보인다. 일단 아탈란타의 일정과 피로도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중원과 측면에서 모두 우세를 잡아낼 확률은 있다고 본다. 올 시즌 라치오 중원의 힘이 떨어진 상황인데 이번 경기 라치오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오버 조합은 VIP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레버쿠젠 대 쾰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버쿠젠은 주중 경기 리스크가 적어도 공격에서는 없을 것이다. 지난 경기에서 주력 멤버인 보니페이스와 비르츠를 동시에 아꼈고 승리까지 만들어낸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실 쾰른을 상대로는 레버쿠젠이 상당히 좋은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일단 경합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올 시즌 공중볼 경합 성공률도 리그 최상위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어서 쾰른은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크로스 전술은 잘 통하지 않고 있고 전방에 힘을 준 포메이션도 수비 상황에서의 난조로 이어지는 중이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레버쿠젠이 쾰른을 상대로 완전히 맞춤으로 나올 수 있고 비슷한 성향의 슈투트가르트에게도 패하는 등 쾰른이 상당히 험난한 경기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레버쿠젠의 승리를 점치는 매치다. 일단 주전 공격수들을 지난 경기에서 쉬게 해주며 화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상태다. 쾰른의 올 시즌 컨셉인 압박과 크로스가 잘 통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올 시즌 레버쿠젠은 경합 상황과 공중볼 양쪽에서 모두 리그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다는 점도 긍정 요소다.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오버 또는 레버쿠젠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소시에다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공격수들의 전반적인 폼은 좋다. 하지만 두 경기 연속으로 신승을 거두는 등 수비진은 얇은 뎁스 때문에 고민이 상당한 상태다. 이 경기를 마치면 A매치 주간과 함께 쉬운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최근 소시에다드도 공격력이 제법 괜찮은 축에 들고 있는 상황이라 아틀레티코도 이 경기에서 약정고투 양상을 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어서 소시에다드는 쿠보, 멘데스, 오야르사발 등 공격수들의 폼이 최근 괜찮아 보인다는 점은 다행이다. 다만 수비에서 약점이 있기는 한데 역습 성향의 팀과 헤더에 강한 팀을 상대로는 제법 고전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아틀레티코가 최근에는 헤더로만 레알 마드리드를 잡아내는 등 기본적으로 경합 상황에서의 강점이 뚜렷하다는 점은 부담일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아틀레티코의 수비 상황과 뎁스 때문에 아틀레티코의 공격력이 아무리 상승세라고 하더라도 소시에다드에게 실점하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소시에다드도 최근에는 공격수들의 폼이 살아나는 양상이기도 하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오버 조합은 VIP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